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핫한 경제 뉴스 삼성전자와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인당 평균 5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은 평생 만져볼 수 있는 쉬운 돈입니까? 대한민국 최고 기업에서 참으로 기묘한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가 역대급 돈방석에 앉았죠. 그런데 축배를 들어야 할 잔칫집 한가운데서 밥상을 엎어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몫의 피자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면서 황금알을 더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총극이죠. 팍팍한 지갑 사정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우리에겐 너무나 서늘하고 씁쓸한 풍경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상식마저 비웃는 이 그들만의 리그는 정말 정당한 권리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탐욕의 파티장에서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뛰쳐나온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름 아닌 그들의 동료들이었습니다. 대체 저 붉은 파업, 청구서 안에는 어떤 기막힌 독식의 룰이 적혀 있길래 같은 편마저 치를 떨며 도망친 걸까요? 300조 원. 올해 이 회사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혹독한 반도체 겨울을 버텨내고 마침내 창고에 금은보화가 가득 쌓였습니다. 주주도 국민도 함께 안도하며 모처럼 축배를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훈훈한 잔칫집 한가운데로 붉은색 청서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노조가 던진 파업 예고장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했으니 회사가 번 돈에서 내 몫을 더 확실히 챙겨달라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될 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팍팍한 경제 속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월급도 당연히 그렇게 지켜져야 하죠. 하지만 그들이 들이민 청구서를 찬찬히 뜯어보면 서늘한 위화감이 듭니다. 회사의 험난한 미래나 묵묵히 일하는 다른 동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황금알을 다 캐냈으니 당장 내놓으라는 무자비한 독촉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300조 원이라는 거대한 황금알? 더미에서 얼마나 큰 조각을 떼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그들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충격적인 액수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두 귀를 의심하게 되실 겁니다. 5억 7천만 원. 매년 이 돈이 여러분의 통장에 보너스로 꽂힌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반도체 노조가 사측에 들이민 청구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경쟁사가 영업이익의 10%를 주기로 했으니 우리는 1등 기업답게 15%를 상한선 없이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년 예상 영업이익 300조 원에 이 마법의 공식을 대입하면 직원 한 명당 돌아가는 성과급은 무려 5억 7천만 원에 달하죠.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바쳐도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을 매년 현찰 보너스로 챙겨가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것을 땀 흘린 노동의 정당한 권리라고 포장합니다. 매일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팍팍한 현실을 견디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탈하고 씁쓸해지는 숫자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 거대한 황금알, 더미가 오직 그들 몇몇이 곡괭이질을 잘해서 캐낸 것일까요? 자본주의 역사상 이토록 막대한 부가 특정 부서만의 노동력으로 뚝딱 만들어진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부신 5억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도대체 누구의 피눈물이 묻어 있는 걸까요? 이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가려진 진짜 조력자들의 얼굴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0만 명. 이 눈부신 황금알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린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반도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온전히 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죠. 막대한 전력망을 내어주고 불편을 감수한 지역 주민들의 뼈아픈 양보가 있습니다. 답답한 방진복을 입고 밤낮 없이 기계를 닦고 조이는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눈물겨운 땀방울이 녹아있죠. 거기에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와 국가적 인프라 지원까지 더해진 거대한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귀족 노조는 그 거대한 피라미드 꼭대기에 홀로 서서 모든 과실을 자신들의 앞치마에만 쓸어 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한선 없는 15%의 독식을? 과연 이것이 그들만의 정당한 몫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처럼 묵묵히 팍팍한 현실을 버텨내는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이들의 외침은 브레이크 고장, 난 오만한 탐욕으로 들릴 뿐입니다. 이기적인 탐욕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외부의 차가운 시선보다 더 끔찍한 파열음이 내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죠. 화려한 5억 원의 잔치판 너머 같은 솥밥을 먹으며 배를 졌던 다른 부서 동료들에게는 대체 무슨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2천만 원대 5억 원 같은 회사 명찰을 달고 일하는데 옆자리 동료는 5억을 받고 나는 2천만 원을 받는다면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배 안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전제품과 스마트폰을 열심히 파는 다른 선원들도 함께 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경제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 반도체 부서는 황금알을 쓸어 담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냉장고를 조립하는 동생 부서들은 그 비싼 부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와야 하죠. 원가가 치솟으니 뼈 빠지게 팔아도 이익은 곤두박질 칩니다. 한 지붕 아래서 형님은 5억짜리 파티를 준비하는데 동생들의 지갑은 먼지만 날리게 생겼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직장에서 불공정한 대우에 억울했던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형이 동생의 밥그릇을 깨서 자기 배를 불리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동생들은 처절한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동생들은 살기 위해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삼성 내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들의 충격적인 반란은 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1,500명? 단 일주일 만에 도장을 찍고 뛰쳐나온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너희들 배불리자고 우리를 방패막이로 쓰지 마라. 벼랑 끝에 몰린 가전 스마트폰 부서 동생들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들의 분노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이용해 황금알을 독식하려던 반도체 귀족 노조였죠. 불과 7일 만에 1,5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붉은 머리띠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분노의 탈퇴서에 도장을 찍고 배에서 완전히 내려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노동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엑소더스입니다. 약자의 권익을 지킨다는 집단이 오히려 동료를 밟고 올라서는 괴물로 변해버린 참담한 역설입니다. 매일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시청자 여러분의 잣대론 납득조차 안 되는 총극이죠. 같은 솥밥을 먹는 동료마저 치를 떨게 만든 이 탐욕의 잔치는 더 이상 정당한 권리라 부를 수 없습니다. 동생들의 눈물마저 매몰차게 짓밟은 이들의 오만함은 이제 더 아찔한 곳을 향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폭주 기관차는 급기야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무슨 끔찍한 인질극을 벌이려는 걸까요? 1조 원 단 하루 아침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릴 수 있는 끔찍한 액수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공장이 파업으로 멈춰선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실제 청구서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붉은 경고등을 켰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과도한 요구는 결국 다른 평범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게 된다는 이례적인 일침이었죠. 하지만 귀족 노조라는 이름의 폭주 기관차는 이미 귀를 굳게 막아버렸습니다.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 따위는 코웃음 치며 오직 자신들의 거대한 금고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죠. 이들은 지금 상생과 연대라는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밥줄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위험천만한 인질극을 벌이는 겁니다. 매일 팍팍한 물가를 견디며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려는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는 아찔한 질주입니다. 아무도 멈추지 못할 것 같던 이 지독한 이기주의의 폭주죠. 그 파국의 벼랑 끝에서 마침내 거함의 선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일어섭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최고 결정권자는 과연 폭도들을 향해 어떤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수십조 원.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밖 경쟁자들이 미래 생존을 위해 쏟아붓고 있는 천문학적인 실탄입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십시오. 거대한 배 밖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TSMC와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바다. 괴물들이 AI 패권을 쥐고 흔들며 거함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죠. 이 거센 폭풍우를 뚫고 나가려면 모든 선원이 힘을 합쳐 엔진을 돌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배 안의 풍경은 참혹합니다. 거센 파도가 덮치는데도 일부 선원들은 곳간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들인 식량을 당장 내 주머니에 꽉꽉 채워 넣자며 밥그릇 싸움만 벌이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피 같은 주식과 투자금이 담긴 이 거대한 배가 내부의 탐욕 때문에 서서히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밖으로는 괴물들의 공격이 빗발치고 안으로는 선원들의 이기주의가 배를 집어삼키는 아찔한 진퇴양난입니다. 조타기를 꽉 쥔 선장 이재용 회장은 이제 가장 뼈아픈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억지스러운 요구에 굴복해 당장의 거짓 평화를 살 것인가? 아니면 피를 흘리더라도 원칙을 세울 것인가? 회사의 100년 명운이 걸린 벼랑 끝에서 선장은
마침내 뱃머리를 거칠게 꺾습니다. 그가 폭도들을 향해 꺼내든 최후의 일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0%. 이것이 거함의 선장이 붉은 청구서를 향해 던진 단호한 타협의 숫자입니다. 만약 파업의 손실이 두려워 5억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요구에 덜컥 도장을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피 같은 주식과 투자금이 담긴 회사의 미래, 성장 엔진은 영원히 차갑게 식어버릴 겁니다. 선장은 거칠게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회사가 거둔 막대한 황금알은 결코 소수, 귀족 노조의 배를 불려줄 전리품이 아닙니다. 치열한 글로벌 전쟁의 거센 파도를 버텨낼 튼튼한 돛을 새로 다는데 온전히 쓰여야 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 묵묵히 땀 흘린 모든 선원들과 공정하게 식량을 나누어야 합니다. 당장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잘못된 이기주의의 썩은 뿌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뽑아내겠다는 사측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눈앞에 5억 원과 거함의 10년 뒤 생존, 당장의 달콤한 사탕 대신 쓴 약을 삼켜야만 국가 경제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얇은 선으로 그려진 이 앙상하고도 기묘한 욕망의 총극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묵직한 진실을 보셨습니까? 이기적인 파업 사태와 선장의 차가운 결단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